자, 24강의 4번도 어렵다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한번 봅시다. 순서 유형이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본인의 논리가 아니라 이 지문을 쓴 필자가 어떤 논리의 흐름을 가고 있는지 제발 찍지 말고, 확률 게임이 아니니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네모 문장 분석을 잘 해서 옆에다 요약을 써놔라. 요거 바로 다음에 붙을 거를 ABCD 중에 ABCD 중에 바로 붙을 내용을 먼저 근거와 함께 찾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들 한 번씩 읽고 흐름을 잡아서 나는 이 중에 얘를 시작을 하겠다, 얘가 시작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정하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있는 장치들, 지시어라든지 접속사, 정관사 이런 것들 잘 살피고 어떻게 패러프레이즈가 되었는지도 한번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거 스트래티지 한 번 더 순서에 대한 부분 유형을 잘 생각해 주시고, 지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얘는 조금 생각해 볼 것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의미 이렇게 써놓은 거 정도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보시고, 핑크색 이 세 가지 있어요. 얘네가 지칭하는 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기 어법 문제 2개 드렸으니까 이것도 역시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어법 문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고 써보고, 본인의 교재에다 꼭 써보고 그러고 오세요. 자, 되셨죠? 이제 주어진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awsuit 되는데 lawsuit 하면은 소송이에요. 근데 원래는 소송을 제기하다가 영어로 file a lawsuit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lawsuit이 주어 자리로 간 거야. 그지? 자, a lawsuit이 갔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lawsuit was filed. 여기서는 has been filed 이렇게 수동태가 된 거지.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었다. 근데 뭐에 대한 소송이냐면 이런 걸 regarding 한 거야. 페이턴트 하면은 특허죠. 특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특허나 특허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에 대한 특허냐면 소셜 미디어 회사의 이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권이 소송을 당했다는 거야. 근데 이런 알고리즘은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아주 automatic하게 identifies and tags.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딱 올리잖아. 그럼 여기에 막 태그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태그나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런 얼굴, 이런 사람들을 인식하는 거야. 너무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권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약해서 써야겠죠? 자, 그러면,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진을 올릴 때, 사진의 사람들을 뭐 하는 거죠? 인식하고, 태그하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에 대한 페이턴트, 특허권이 뭘 당했다? 소송을 받았다. 소송을 당함.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래서 이런 요약들을 선생님이 거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너네가 먼저 해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요. 이러한 능력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해를. 자, 어떤 이러한 능력에 대한 그 다음에 이해를 해줄 수 있어. 개인의 이모셔널한 이런 부분. This capability가 생각하는 게 뭘지 조금 애매하고요. 여기 보면 this patent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요 특권일 가능성이 높지. 자, 그러면 rise냐, raise냐, 아까 rise냐 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rise는 점점 더 증가하다라는 뜻이고, raise는 어떤 손을 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rise는 자동사, raise는 타동사.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는 ethical concern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raised가 맞습니다. 요거 맞은 사람 쓰담쓰담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특허라는 것은 이런 ethical 하면 뭐죠? 윤리적인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사진 올리면 여기서 사람들을 인식하고 뭔가 태그하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은 사람들한테 아마도
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하거나 막 이런 경우들 우리 정보 유출했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Because its ability to identify and classify emotions.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식별하고 또 뭔가 그 사람들의 감정을 분류하는 거야. 분류하기 때문에 뭐에 따라서 classification of the identified individual. 그죠? 이런 어떤 식별됐던 개인의 분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이모션들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때문에. 그럼 이게 1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왜냐면 소셜미디어에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게 소송을 당했어. 그런 특허권이. 근데 그 특허가 뭔지, 왜 이 특허권이 소송을 당했는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서 뭔가 각자 나름대로 이 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된 그러한 이런 이모션,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막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이랬는데 이게 1번이라고 우리가 정했으면 이제 그 다음 읽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래서 identification of happy or sad individual, 굉장히 행복하거나 이런 슬픈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은 뭐에 대한 거죠? 사진을 올려진 그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기쁜지 슬픈지 이런 거를 인식해낸 것은요,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사용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합니다. be used to 다음에 ing를 쓰느냐 동사 원형을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죠. be used to ing 하면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고, be used to 동사 원형 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라는 뜻인데, 보세요. 이런 의도들은요, 의도치 않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익숙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된다는 거. 뭐 하는데? create emotional association. 자, 뭔가 감정적인 연관을 짓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이런 짓을 해? to sell product. 물건 팔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얼굴이나 이 사람들이 입은 옷들을 막 아이덴티피케이션 해가지고, 얘네들은 이런 브랜드를 잘 입는구나, 아니면 이런 색상을 잘 입는구나, 이런 스타일을 잘 입는구나 했다가 거기에 맞게 퍼스널라이즈드 된 광고들이 요즘 막 폰에 엄청나게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팔려고요. 또 뭐 하려고요? 이런 무의식적인 어떤 브랜드랑 연결해주려고. 얘가 뭐 A라는 브랜드를 잘 입네? 그럼 얘랑 비슷한 B라는 광고를 이렇게 노출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은 나는 그런 광고나 나를 그런 정보를 이들이 수집하는데 이렇게 나의 정보를 사용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되셨죠?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이러한 능력이 좋을까요? 아니면 예가 좋을까요? 일단 뒤를 안 읽어봤으니까 한번 예를 한번 읽어보죠. Placing a beverage advertisement. 물건을 팔기 위한 어떤 광고 얘기가 나오네요. 자, 어떤 물건이 있어. 이런 물건이 있어. 여기다가 웃는 얼굴이 이렇게 다. 이런 사진을 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걸 제공해 주냐면 enhance passive association to that brand. 그치? 어떤 물건 옆에 웃는 얼굴이 있어. 그럼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을 주는데, 어떤 물건 옆에 계속 우는 표정들이 있어. 뭔가 이걸 사용하면 울 것 같고 막 울고 싶을 때 막 먹을 것 같고 이럴 거 아니니? 그럼 또 반대 예시가 나오죠. 또 다른 브랜드는 이 사진 옆에다가 unhappy한 얼굴을 놓은 거야. 이거는 어떻게 되죠? negative hello 하면은 이제 밑에 나와요. 후광.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야. 되셨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은 뭔가 물건을 팔아먹기 위함인데, 그죠? 이런 것들의 예시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it은 뭐예요? 그렇죠. 가주어죠. 이 뒤에가 진주어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뭐 하는 게 가능해지냐면 어떤 개인을 식별하는 거야. 그래서 subsequently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순서. 그러니까 식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discover 하게 되는 거야. 뭐를? The portion of specific emotion they draw. 그래서 이런 사진을 올린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이모션을 가지는 그런 어떤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까지도, 그러니까 막 빅데이터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능력이라고 하면 여기 뒤에 있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내 정보를 이용해서 막 얘는 뭐 20% 정도는 이런 감정이고 30%는 이런 감정이고 막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자, allow
이것으로 하여금 뭐를 가능하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Allow for understanding. 개인의 어떤 emotional한 inclination 하면은 성향이죠.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되고, 또 이러한 능력은요, 뭐를 말할 수 있게 하냐면 likely가 여기서 어떤 의미죠? 그럴듯한. 맞아요. 이런 그럴듯한 어떤 성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분석을 해봤더니 얘는 한 80%는 늘 해피해. 그리고 한 10%는 슬프고, 그 다음에 한 10%는 그냥 멍해. 뭐 이렇게 분석을 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의 성격적 특성은 굉장히 뭐 MBTI는 어떨 거다. 그러면 MBTI 이런 MBTI에 어울리는 뭐 브랜드, 뭐 여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잘 가는 맛집 이런 것들을 계속 노출해주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Without any consent. 그죠? 동의가 없었던 거야. 혹은 awareness. 이것들을 이 개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ethical concern에 대한 우려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promise는 약속 아니에요. 이게 전망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이런 유저를 바탕으로 한 인터페이스의 improvement, 발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오게 되냐면 at the cost of, at the expense of 하면 중요한 수관입니다. 그죠? 뭐뭇을 희생하고서라도, 뭐를 희생해야 가능하냐면 privacy 권리, 개인의 어떤 privacy에 관련된 권리를 포기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발달될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올린 사진에 대해서 니네들 마음껏 분석해라고 내 데이터, 제 데이터, 내 친구의 데이터들을 준다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privacy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많이 받을수록 그 기술은 발달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소셜미디어 컴퍼니가 not able to ensure, 얘네들이 이제 대신에 확고하게 아니야, 절대로 너 우리한테만 정보를 주는 거지 제3자한테는, 여기 보면 third party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들이 third party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사용을 하지 않게 확실하게 해줄게 라는 것들을 인슈어해 줄 수 없다면 당연히 privacy rights는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소셜미디어, 이런 소셜미디어들이 우리의 사진을 식별함으로써 감정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뭐 어떤 에티컬한 컨서널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근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는 소송이 일어났어요. 뭐에 대한 소송이냐면 특허예요. 이런 특허, 뭐죠? 포토에서, 사진에서 뭔가, 사람들을 인식하는 이러한 특허에 대한 소송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소송은 뭐에 대한 거냐면, 이런 어떤 개인에 대한 분류, 그 다음에 식별,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윤리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굉장히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어떤 브랜드와 자꾸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감정적인 어소시에이션을 하는데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것에 대한 예시로서, 그죠? 뭐 비버리지 어떤 캔 콜라 옆에다가 뭐 웃는 얼굴을 놓으면 포지티브한 이미지를 주고, 뭐 슬픈 얼굴을 두면 뭐 네거티브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이런 것에 대한 예시가,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예시가 여기 나왔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더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개인을 잘 식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감정을 얼마만큼 느끼느냐, 그런 프로포션, 비율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능력들이 결국에는 개인의 privacy rights를 희생해야지만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결국 발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B, C, A라는 어떤 순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걸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되게 많은 것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26강, 그죠?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